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랜 주주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요. 날짜가 2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제가 확인을 해보면 9시 31분이에요. 오늘 대이장, 주간거래장이 아침 10시에 열렸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랜 주주지만 이번에 최근에 폭락이 한번 왔었어요. 막 28달러인가 29달러까지 아이랜이 쭉 떨어졌었는데 제가 평단이 34달러였어서 73달러 최고점 갔을 때까지도 아이랜을 갖고 있었고 그때 수익이 2억 한 7, 8천까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할 때까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쭉 그 20달러 후반까지 떨어지는 이 하락장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전부터 생각했던 게 이렇게 아이랜이 변동성이 큰데 또 바닥에서 잘 버티고 잘 사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닥에서 살 돈이 저는 이제 없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단 말이죠. 30 초반입니다. 네. 근데 이제 노시드예요. 근데 그냥 내 돈만 이렇게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거 안 되겠다 하고서 갖고 있던 아이랜이 이번에 좀 떨어져 올 때 121선 미치면 팔고 얘네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부분 매도한 다음에 매도하자마자 이걸 2배 레버리지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통상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상승장에는 지금 금리 어쨌든 인하기잖아요. 121선 밑으로 좀 빠지면 복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1선 밑에서 현금이 없는 대신 레버리지를 이용하자는 생각으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45달러에 250주 팔고 다 IR이 40달러에 375주 한 15% 되죠. 팔고 IRE로 구매하고 35달러에 총 25% 해서 나온 그 주수만큼을 받고 또 IRE로 전환을 하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다 IRE로 갖고 있는데 IRE를 한 2400 얼마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를 밑으로 갈수록 많이 물타기를 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5달러까지 생각을 했는데 30달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35달러가 왔을 때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 변경해서 35달러에서 전부 다 IRE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30달러가 왔을 때는 그때 차라리 다 이제 갈아 넣었어야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뭐 40달러에 팔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제 맘대로도 안 됐어요. 45달러에 파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40달러에서 해야 되는 거를 42달러 잘못 팔아서 이제 쫄려가지고 42달러에서 막 그때 갈아타고 40달러에서 총 25%를 팔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막 또 이제 흥분해가지고 전체 다 막 갈아버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IRE를 더 낮은 평단에 갈아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순간순간 계획에 급박한 안 좋은 쪽으로의 변환이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4.6이어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날 6달러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 그래도 평단을 더 낮추지 못했지만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오늘 낮 10시죠. 6.6달러로 시작한 IRE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제가 한 5시쯤에 집에 와서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주식장 봤을 때가 6.6에서 6.1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6달러대였단 말이에요. 오늘 또 오를 거야. 비트코인 좀 떨어지고 있지만 뭐 중국에서 은행들한테 미국 국채 팔라고 했나? 사지 말라고 했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근거 없는 오를 거라는 믿음으로 편안하게 불닭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니까 뭐야 IRE가
최저점 5.18 찍고 내려갔다가 지금 한 5.3달러인가 이러는 거예요. 암담해지는 거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나 배가 아파가지고 전화를 못 받을 것 같아 하고 전화를 껐어요. 속상해서. 그리고 어쨌든 레버리지잖아요. 이게 또 바닥처럼 곤두박질 치게 되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약간의 익절을 하고 또 바닥에서 잡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고 이제 저도 계속 주식창만 보는 건 아니고 주식에 대한 공부는 계속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IR이 사고 갑자기 이제 4.6 평단에서 6점대로 막 오를 때 제가 이제 꿈에 부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를 일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증여세 관련해서 알아봤어요. 제 꿈속에서는 얘가 막 10억가 있고 20억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팔면은 양도소득세를 250만 원 제하고 22%를 내야 되잖아요. 거의 뭐 5분의 1 이상의 가격인데 적인 선에서의 다른 절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증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반지가 있죠? 남편이 있습니다. 오늘이 1주년이에요. 1주년인데 이 슬퍼서 이러고 있네.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일요일에 같이 그냥 횟집 가서 밥 먹었거든요. 오늘 남편은 공부하고 있고 저 혼자 방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하여튼 절세 방법으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해서 1번, 2번, 3번, 4번 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부 간 증여 한도는 6억 원이다. 그런데 내가 남편한테 6억 원을 증여할 수 있고 남편도 별도로 6억 원을 증여할 수 있다. 그럼 내가 7억 원 증여하고 남편이 5억 원 증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각각 그냥 나라는 사람한테 6억 원에 줄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더 많이 더 적게 뭐 이런 식은 안 되고요. 한도가 6억 원이에요. 두 번째,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증여받은 사람이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1년 보유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제가 그 처음에 취득한 가격과 내 배우자가 매도한 가액의 양도 차익을 그냥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것처럼 똑같이 물어요. 그래서 1년을 꼭 보유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제가 8억을 증여를 했는데 이 남편이 1년간 보유했었을 때 그 결과 막 5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6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7억, 8억, 9억, 10억 이렇게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의 수마다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 제가 8억을 증여를 했기 때문에 이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 뭐라고 했죠? 그 뒤 가격의 매도가가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고 이 8억에 대한 증여세를 일단 내야 돼요. 근데 이 8억에서 6억은 공제되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6억에서 7억까지 그 분까지는 10% 증여세를 내고요. 7억에서 8억 급간인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쉽게 생각할 때 그나마 좀 7억까지는 괜찮고 7억 이상으로는 주식을 증여할 필요는 없고요. 7억도 금액이 애매하긴 한 게 7억을 증여했기 때문에 그 7억이 나중에 5억으로 1년 후 주식이 가격이 떨어져도 그 추가 1억 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6억의 주식분만 양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거 우상향한다. 무조건 더 위로 간다 하는 거면 뭐 그때는 7억까지 하는 게 낫겠죠. 7억에서 그 이상분은 어차피 20%를 물게 되니까 내가 22%를 내나 그쪽에서 20%를 내나 크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도 소중하지만 내가 굳이 이 증여를 한다는 어쨌든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런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급간이 크지 않다는 거죠. 뭐 떨어질 때의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8억을 남편한테 증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5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남편이 내야 되고요. 빼기 3억이 됐잖아요. 8억이 5억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양도세는 물까요, 안 물까요? 안 묻니다. 그러면 8억이 증여된 게 6억이 됐어. 마이너스 2억이니까 양도세 안 물어요. 마이너스 7억이 됐어. 양도세 안 물어요. 8억이 1년 후에 8억이 됐어. 양도세 안 물어요. 그러니까 증여세만 계속 내는 거예요.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건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럼 9억이 됐을 땐 어떻게 될까요?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 지금 매도 차익이 9억 빼기 8억이 1억이죠. 이 1억에 대해서만 250만 원 공제받고 22%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양도소득세요. 뭐 그렇다면 8억에 10억이 됐을 땐 어떻게 되겠어요? 8억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물론 공제되는 거 제외예요. 6억 공제 제외이고 10억이니까 10억 빼기 8억 하면 2억이잖아요. 2억에 대한 양도세를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6억 정도 딱 증여하는 게 깔끔해요. 뭐 더 오르든 내리든 그냥 그 정도면 무난무난하다. 절세 잘했다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증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레버리지를 샀잖아요. 레버리지는 천장 뚫고 올라갈 때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금방 한 자릿수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뒤에 그 가격이 매력적인 가격일 거라고 절대로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높은 제가 6억을 줬다고 증여를 했다고 할 때 6억에 대한 증여세는 뭐 안 물겠지만 그냥 별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내가 세금 최고점에 팔고 내고 말지. 세금을 무는 거 걱정하는 것도 사실 벌었으니까 세금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금을 덜 내게 하는 것보다 수익을 일단 극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증여를 안 할 거고요. 남편은 본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좀 많이 오르면 증여를 한번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고려를 해야 돼요. 증여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1년 뒤에 바로 팔으면 세금 내는 걸 회피하려고 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너무 딱 매정하게 1년보단 조금 더 보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남편과 제가 동시에 이렇게 서로에게 증여를 한다 쳤을 때 이거 너무 좀 교환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좀 너무 회피하는 세금 내는 거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조금 간격을 두고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만약 증여를 해줬다고 해요. 1년이 지났어요. 좀 한 1년 1개월 뒤에 제가 팔았다고 쳐볼게요. 그 돈을 받았으니까 이거 어차피 남편 주식이었으니까 내가 돈을 남편한테 주자 하고 바로 줬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세금 내는 걸 회피한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이런 공동 명의 아파트를 산다든지 뭐 다르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 각자에게 주식을 판돈으로 사도 되죠. 유튜브 주식 사고 나중에 뭐 또 중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무 딱딱 너무 세금 내는 걸 회피하는 것처럼만 안 보이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봤냐면 일단 먼저 유튜브로 기본적인 걸 좀 파악을 좀 하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재미나이한테 좀 상황을 디테일하게 정해서 물어봤어요. 내가 8억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을 제가 궁금했던 상황들을 쭈르르르 써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재미나이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검색을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하니까 좀 스스로 배우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적 발표를 최근에 이제 했잖아요. 2월 5일 한국 날짜로 2월 5일 아침 7시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는 또 이제 2월 4일에 스스로 한번 실적이 어떻게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이고 이건 왜 별론지 막 해봤거든요.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어떤 시점에서 이제 어떤 퍼센트지로 매도를 하고 갈아타고 할지를 다 이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또 나중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너무 각 잡고 오늘은 아이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기보다는 제 평소에 그냥 이런
오늘 했던 것처럼 생각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뭐 전문 주식쟁이도 아니고요.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뭐 딱히 전문가처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다가 여러분이 그 주식 사가지고 나락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뭐 알려드리지도 권유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저와 같은 아이랜 주주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목 하시더라도 그냥 재밌잖아요. 주식 오르고 내렸을 때 얘가 어땠는지 듣는 게 뭐 그런 식으로 소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어볼까 합니다. 요거는 괜히 했을까요?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전문 마이크 대고 하는데 저는 마이크 없이 하니까 좀 소리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껴봤거든요. 그래도 이상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좀 보통 목소리는 아니어가지고 개성이 나름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위에서 만나요. 안녕.